또 다른 한 여성이 있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있다. 두 번째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5년 경기도 시흥에서 벌어진 끔찍한 약초괭이 파이프렌치 살인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50대 재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좀 원초적이고 통속적이고 그리고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살인의 동기를 좀 유형화해보면은 복수나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금전이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성범죄를 범한 후에 또는 성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또 그 외에도 치정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것들일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들 부부는요 92년에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다음에 이 사건 벌어진 게 2015년이니까 23, 4년 정도를 재혼 부부를 함께 산 겁니다. 이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나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산 딸도 있고요. 또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고 결혼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잘못인데요. 도박에 빠졌습니다. 빚도 많아요. 생활비도 잘 보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고요.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즉 가정폭력인데요.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계속 때리고 또 계속 맞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아내는 결국 2015년 8월부터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별거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2015년 12월 16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이날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아직 별거 중입니다만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니까요. 네,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대화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시 별거하고 있었으니까 이 남편이 살고 있던 이 시흥에 빌라가 있는데요. 아내가 이 빌라 팔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집을 팔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나와서 온 내 딸한테 돈 좀 주자. 그러니까 당신 이것 좀 집 좀 팔아.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아무리 가정폭력이 수십 년간 있었어도 이런 부탁을 바로 들어주긴 쉽지 않죠. 결국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막 폭발한 거예요. 결국 격분한 남편은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요. 이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해 도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던 거예요. 자, 신발장에 공구함이 있었는데요. 이 공구함에 파이프 렌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파이프 렌치 다들 아시죠? 이게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웬만한 크기의 파이프 렌치는 급소 때리면 머리 때리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 남편은요 격분해서 공구함에 있던 파이프 렌치를 가지고 와서 아내의 안면부, 얼굴을 때리고요. 그리고 또 뒤통수, 후두부를 때립니다. 여러 번 내리쳤어요. 결국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아내가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순간적인 격분에 의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으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수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119에 신고해가지고 어떻게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자, 이런 조치를 하면 그래도 좀 참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살인. 아니, 부부간에 이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50대 재혼 부부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여성이 있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있다.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놀랍고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 남편 사실 별거하기 한 1년 반쯤 전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한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인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애인은 여자 한 명이잖아요. 자, 남자 한 명은 또 누구냐? 이 여성이 동시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 부부와 또 엮여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사망한 아내가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별거까지 그 후입니다만 이제 별거를 하게 됐던 거고 이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별거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던 이 피고인 남편,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엄청난 질투심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아내를 죽인 살인사건 직전입니다. 2015년 12월 초에 이 남자에게 찾아가요. 그러고서는 너 내 여자 계속 만나면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 뭐 이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찾아가서 내 애인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남성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요, 저 남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게 연적인 거죠, 연적. 자기의 애인의 또 애인이니까. 또 이 여자는 동시에 만나요. 한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2명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에 트렁크에 살해 도구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게 약초괭입니다.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인데요. 자, 이게 괭이는 괭인데 약초 캘 때 쓰는 그런 괭입니다. 이거를 살해 도구로 가지고 차량 트렁크에 넣고 계속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아내를 죽이고 이제 엄청난 흥분 상태, 격정 상태, 그리고 이왕 사람 한 명 죽였으니까 더 무서울 거 없겠다. 또는 내가 잡혀 들어가면은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내가 얘까지 죽이겠다. 등등등 뭐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날 12월 16일 새벽 1시 20분에 아내를 죽였잖아요. 밤이 지나서 그날 오후 3시 50분경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그동안 이제 시흥에 있는 또 어떤 지인 집에 갔더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 고스톱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딱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찾았다. 자, 이제 어차피 아내까지 죽인 거 얘도 죽이자 라고 살해하기로 마음은 먹고요.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약초괭이를 꺼내서 잠바, 점퍼 속에 넣어서 숨긴 다음에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애인의 애인, 이 남성 뒤로 슬쩍 가가지고 이 옷 속에 감췄던 약초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끔찍합니다만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둔기잖아요. 힘이 전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깨집니다. 뇌에도 손상이 가죠. 근데 이 약초괭이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구멍을 내는 상처를 깊게 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두개골이 상당히 단단하죠. 그래서 아무리 딱 찔러도 이게 큰 치명상을 입히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힘껏 밑으로 눌러가지고 꽂힌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네. 둔기에 비해 가지고는 살상력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흉기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거죠. 이때 파이프렌치도 휘둘렀으면 죽었을 겁니다. 한 대 맞고 뭐 저항력을 상실해서 연달아 이어지는 격정적인 어떤 분노에 찬 공격을 피할 도리가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고스톱을 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겠습니다만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머리에 그리고 특히나 후두부에 강한 공격이 가해지면 한두 번의 공격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흉기가 바로 파이프렌치 아니냐. 이거 위험한 물건이죠. 애초에 만들 때 사람 죽이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약초괭이 역시 마찬가지 있고요. 결국 이 남성이 피해자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쳐내면서 결국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피고인은 두 번째 살인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았죠. 자,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죠. 네, 살인죄. 보통 동기 살인이기 때문에 기본 영역이었고 징역 10년에서 16년 정도가 권고형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하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살인 미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보통 동기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경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처벌 불원. 누가? 피해자. 그러니까 애인의 애인이 합의했어요. 네, 합의금 받고 합의를 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처벌 원치 않습니다 라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피고인 남편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따라서 감경 영역에 해당해서 징역 2년 4개월에서 8년이 됐고요. 이거 두 개 범죄, 사수범죄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그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징역 10년에서 20년이 권고형의 범위가 됐고, 이 법원은 그 중에서 징역 20년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한 겁니다. 아내를 죽였고 또 한 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는데, 법원이 밝힌 양형의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유리한 부분입니다. 자백을 했어요. 물론 잡혔으니까 자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전과를 봤더니 실형 전과는 없습니다. 또 살인 미수범행의 피해자와 또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정상이죠. 하지만 아내를 죽였는데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수십 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때렸던 남편의 손에 비참하게 색을 마감했다. 자, 이거는 이런 아내의 애통함을 양형에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살인 저지른 다음에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자수를 하지 않고 다음 살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색하고 다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다가 찾고 결국은 곧바로 살인 행위에 돌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극악한 범죄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범행의 동기, 첫 번째 살인은 그냥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기 딸 돈 주자고 하니까 격분해가지고 죽여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불륜관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비록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시흥 파이프렌치 약초갱이 살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여러 사건 처리하면서 항상 느끼고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흉기도 참 굉장히 무섭죠. 첫 번째 살인의 파이프렌치. 자, 이거 현장에서 조달한 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살인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살인이 계획적인 경우에는 더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우발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달한 흉기냐, 또는 미리 준비한 흉기냐, 아니면 흉기 없이 맨손으로 했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범죄, 계획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살인 미수입니다만 흉기는 약초갱이였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부터 살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살인 도구를 준비해서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렌치에 비해 가지고 살상력이 훨씬 떨어지는 무기였습니다만 계속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결심을 하고 찾아서 살인을 시도했거든요.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죠. 네, 물론 첫 번째 살인 후에 좀 더 감정이 좀 격해지고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첫 번째 살인과 달리 두 번째 살인은 미리 준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범죄를 합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오늘은 2015년 경기도 시흥에서 벌어진 파이프렌치 약초갱이 살인사건 알아봤고요.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